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공부만으로 투자를 성공했다면 경제학자나 금융업계 사람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날고 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평균 수익률이 고작 S&P 500 연평균 수익률 8%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잘하는 것은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투자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이죠. 이런 심리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에 대해 거의 하지 않지만 투자로 돈을 항상 벌어왔기 때문이죠. 그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성향이랑 재무 상태 그리고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어떤 것인지 분석하여 잘 알고 있느냐입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편안한 심리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 심리게임인 투자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변동성 및 위험 리스크를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아셔야 해요. 얼만큼의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수익률은 적지만 안전한 배당주를 할 것인지 수익률은 높지만 변동성이 큰 성장주를 할 것인지 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주식 변동성 자체를 버티지 못한다면 더 안전한 투자처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를 파악해야 해요. 파악해야 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목돈과 월 저축액, 그리고 최악의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규모입니다. 그래야 내가 얼만큼의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지 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투자에 묵혀둘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조만간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돈이라면 투자금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본인의 목표 수익률과 수익금이 얼마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 얼만큼의 투자금을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지 본인이 선택하고 계획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다른 리스크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금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를 말이죠. 이처럼 본인의 투자 성향 및 투자 목적을 잘 파악하여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에 맞는 종목과 투자금 그리고 투자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만의 원칙이 생기는 거고 주변의 소음들을 무시하며 목표한 수익률만큼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 계좌인데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의 여러 종목에 투자하고 있지만 각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자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죠. 각 종목에 대한 목표 수익률과 투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금과 매 방식이 다릅니다. 돈을 불리기 위해 투자 중인 솔라엣지와 세배 레버리지 속스를 예를 들어 말해볼게요. 저는 변동성 및 위험 리스크를 3배 이상 그리고 전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목돈 1억 이상, 월 저축액은 부업이랑 배당, 그리고 월급을 최대한 소비를 줄여 저축했을 때 800만원까지 가능하며 연으로 보면 9,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신용대출은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이죠. 투자금을 묵혀둘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한 파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위험하고 변동성이 큰 솔라엣지와 속슬에 투자한 것입니다. 투자는 둘 다 했지만 솔라엣지와 속슬의 목표 수익률과 수익금은 다른데 그 이유는 투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솔라엣지는 목표 수익률이 300% 이상으로 장기 투자용이기 때문에 많이 하락하고 위험 리스크가 있지만 2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솔라엣지는 1억 손실 중이지만 1년 저축액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세배 레버리지 속속슬은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이기도 해서 수익률 100% 이상, 수익금도 1,000만원으로 목표치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1,000만원만 투자한 것입니다.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솔라엣지가 속슬보다 더 좋은 종목이라서 장기 투자용으로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투자할 당시에 솔라가 속슬보다 전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여 싸진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한 것이죠. 속슬이랑 솔라엣지랑 동등하게 떨어진 상태라면 저는 당연히 속슬의 장기 투자용으로 2억을 넣었을 것입니다.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얻기 위해 매수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악재로 둘러싸여 있고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이지 호재로 둘러싸여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타 리스크로는 내년 5월에 양도세 내야 할 돈 1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억을 만들기 위한 대책은 속슬과 한국 주식을 내년 5월 전에 수익화하여 현금화 시키고
나머지 돈은 월 저축액으로 충당하는 계획입니다. 만약 그때 주가가 못 올라서 매도를 못해 1억을 못 만들 상황이라면 신용대출로 충당할 것이에요. 신용대출해도 이자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종목을 손절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투자를 할 때는 쉽게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손절하지 않고 장기 투자하여 목표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 실력은 본인의 마인드와 재정 상태를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본인을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재정 상태 악화로 인해 투자한 종목을 손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계획한 대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절대적인 금액보다 저축액 대비 투자하는 비율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흐름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본인을 분석하여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투자 원칙을 잘 세우시고 목표한 만큼 돈을 꾸준히 버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